쨍! 드레스 지퍼가 터지는 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어떻게 30분 후에 회장 사모님이 오신다고. 친척 80명 앞에서 고가의 드레스가 망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가 고쳐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공장 출신이라 이런 고급 옷은 못 만져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제발 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닥에 버려진 바느질 도구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앉으세요. 10분 후 드레스는 처음보다 더 완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드레스를 본 회장 사모님의 눈이 커졌죠. 이 바느질, 혹시 강서윤 선생님? 회장 사모님이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10년을 찾았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재벌 회장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날을 사흘 앞둔 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타운하우스 주방에서 강서윤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에 얼룩진 앞치마, 묶은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죠. 싱크대 옆엔 썰어야 할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쪽지, 각종 전류 80인분, 갈비찜 80인분, 잡채 80인분, 하나라도 부족하면 알지? 80인분. 서윤은 그 숫자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사도 아닌데 80명이라니요. 시어머니는 친척을 모조리 불러 자랑 잔치를 벌이겠다고 했죠.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굳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전화가 올 테니까요.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한지훈이 나왔습니다. 회색 슈트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주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아직도 그것밖에 안 했어? 엄마가 오늘 저녁까지 반은 완성하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 나도 최선을. 최선? 엄마 기준에 맞춰야지. 지훈은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참, 전 종류 3가지 더 추가됐대.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확인해봐. 서윤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재료 떨어지면 알아서 사.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집 청소도 해놔.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엄마가 뭐라 하실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칼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 말은 삼켰습니다. 다시 칼을 들었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갈비찜, 잡채, 전 6가지, 나물 10가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사흘간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올라와 있었죠. 오전 10시 시어머니 최명자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든 채였죠. 현관에 먼지 있네. 청소했어? 예, 어머니. 다시 해. 사람들 오기 전에. 명자는 거실로 들어가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잡채 양이 좀 적은데 80인분 맞아? 넉넉하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내 기준으로 넉넉해야지.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때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며느리요?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시골에서 옷 만드는 공장 다녔대요. 어머, 그럼 대학은? 대학은 무슨,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일터로. 뭐, 손재주는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시키면 되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장 다녔대요. 파리 S모드 패션스쿨 수석 졸업. 서윤 브랜드로 파리 컬렉션 무대. 프랑스 패션계 신예상. 그 기억이 스쳤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서윤아. 명자가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채가 벌써 바닥났어. 모자란 거 아니야? 당장 더 만들어. 어머니, 분명 넉넉하게. 넉넉하게? 접시 좀 봐. 이게 넉넉해?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만들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당면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 친척들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죠. 지훈 씨, 당면이 없는데 마트 좀. 명절인데 마트가 열었을까? 있는 걸로 해. 하지만 어머니가.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앞치마에 떨어졌죠. 하지만 다시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시 정각.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백. 서혜진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명자 씨,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드레스를 봤죠. 어머, 드레스 멋지네요. 명자가 돌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 맞춘 건데. 혜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패션그룹 회장 사모님답게 훈련된 눈으로 살폈죠. 등 부분의 단추 장식, 허리선의 완벽한 곡선. 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바느질, 등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침선의 간격, 스티치 방향, 원단 처리. 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법, 10년 전 파리에서 봤던 서윤의 시그니처 디테일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쓰는 기법. 명자 씨, 이 등 부분 수선. 누가 하셨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혜진의 시선이 거실을 돌았습니다. 부엌 입구의 여자, 앞치마를 두른 수수한 차림, 바느질 상자를 든 그 손. 혜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 파리 아틀리에 자신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던 젊은 디자이너. 혹시 강서윤 선생님?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 사모님님.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10년을 찾았습니다. 재벌 회장 사모님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파리에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드레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명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디자이너? 혜진이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강서윤 선생님은 파리 S모드 수석 졸업,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서윤 브랜드 창립자이시고 프랑스 패션계 신의 상을 받으셨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파리 컬렉션. 지아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10년 전 서윤의 사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옳게.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모라고.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년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혜진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이 나가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 혜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룹에서 선생님 브랜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 거칠어진 피부. 선생님은 세계가 인정한 디자이너십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으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틀간 참아왔던 눈물. 혜진은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 먼저 가볼게요. 차갑고 짧은 인사였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거실에 서윤만 남았습니다. 모두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놀람, 후회가 섞인 눈빛. 서윤은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어머니. 서윤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강서윤 디자이너입니다. 서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챙겼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죠.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이야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변호사?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빠져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풀고 등을 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혜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회장 사모님, 저 서윤입니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타운하우스를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앞치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앞치마,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리 컬렉션, 서윤 브랜드,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우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내가 사라진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 시누이 지영이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10년 전 기사. 화면엔 서윤,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가 떠 있었습니다. 파리를 사로잡은 한국 디자이너, 유럽 왕실이 찾는 브랜드.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둘째 지수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올케가 만든 드레스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었대요. 1,000만 원? 막내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유럽 귀족들이 예약 대기했다는데 친척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명자야. 좋은 설 보내.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친척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곧 거실엔 가족만 남았습니다. 명자, 지훈, 시누이 셋. 오빠, 지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올케,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그 눈빛.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간 자신이 아내에게 한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아서 해. 엄마 말 들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 단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가 진짜 세계적인 디자이너였으면 우리 완전히 잘못한 거잖아. 지아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식모라고 했잖아, 우리. 그때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모두가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를 다시 데려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회장 사모님이 저렇게까지 대우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아, 당장 가서 데려와.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어려워? 너 아내잖아. 엄마, 서윤이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혜진 회장 사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에 작은 아틀리에를 얻었습니다. 깨끗한 작업실, 밝은 자연광, 벽엔 서윤이라는 로고가 걸려 있었죠. 10년 만에 다시 선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작업대 앞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왔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작업 중이세요? 회장 사모님, 어서 오세요. 혜진이 작업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시작하셨네요.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요. 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저희 그룹 패션쇼가 있습니다. 선생님, 컬렉션으로 오프닝을 하면 어떨까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이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서윤은 스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잠깐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이혼 서류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남편 측에 발송했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신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같은 시각 타운하우스,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청구서, 명확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게. 지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자가 낚아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죠. 이혼 사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시댁의 폭언과 폭행.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 2억, 결혼 전 특유 재산 15억 반환. 서류가 명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15억?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결혼할 때 내 명의로 합친 돈이래요. 파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은 돈.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 서윤과 지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하셨습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동의합니다. 서윤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훈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에요. 서윤은 아틀리에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기 위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국내 최대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는 분주했습니다. 모델들이 드레스를 입고 스태프들이 뛰어다녔죠. 서윤은 작업대 앞에서 마지막 드레스를 손질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깔끔하게 묶은 머리. 한 달 전 부엌 앞치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혜진 회장 사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곧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사라진 그 손. 떨리세요? 조금요. 10년 만이니까요. 잘하실 거예요. 객석이 채워졌습니다. 패션 에디터, 바이어, 연예인, 재벌들, 그리고 뒷줄 한쪽, 명자, 지훈, 신우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티켓을 구해온 것이었죠. 엄마, 정말 올케가 나올까? 지영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서윤 컬렉션, 오프닝 쇼. 명자는 무릎 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전설 서윤.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첫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 등 부분의 섬세한 디테일.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무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10번째 모델. 마지막 드레스는 순백색이었습니다. 등 부분의 작은 자수, 엄마에게, 어머니를 추모하며 만든 드레스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디자이너 강서윤을 소개합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당당한 걸음걸이, 객석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서윤은 무대 중앙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조명이 서윤을 비췄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 위 서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앞치마를 입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파로 붐볐습니다. 선생님 대단했어요. 입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은 하나하나 인사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백스테이지 입구에 명자가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명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강서윤 선생님. 서윤은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요.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쇼 잘 봤어. 정말 대단했어. 그 말만 겨우 나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는데 명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용서는 구하지 않겠어. 그럴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같았다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영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틀리에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서윤 로고, 작업대 위 스케치들, 창밖 서울의 야경. 서윤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열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윤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다음 컬렉션을 위한 디자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디자이너 강서윤으로 창밖 서울의 밤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 브랜드는 국내 패션계를 장악했습니다. 유명 백화점 입점, 연예인 착용, 언론 조명, 청담동 3층 건물 전체가 서윤 본사였습니다. 1층은 쇼룸, 2층은 작업실, 3층은 사무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서윤은 3층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노크 소리, 대표님, 해외 바이어 미팅 준비됐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곧 내려가죠. 서윤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베이지 재킷에 블랙 팬츠,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회의실엔 프랑스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즈강 반갑습니다. 서윤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당신의 컬렉션을 파리에서 보고 싶습니다. 10년 전 서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어가 진지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리, 10년 전 모든 것을 떠난 그곳,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후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담동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선생님, 파리 제안 받으셨죠? 네, 축하드려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왜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리에서 성공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어서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신 이곳에서요. 선생님, 그리고 한국에도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그룹에서 패션 스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육이사를 맡아주세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품은 사람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언덕,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완전히 일어섰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파리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엄마가 계신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요.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같은 시각, 타운하우스, 명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서윤 브랜드, 파리 진출 대신 국내 패션 교육 선택, 화면에 서윤이 나왔습니다. 파리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한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TV를 보고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서윤,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 서윤이, 신우이 지영이 앉았습니다. 서윤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지수와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을 놓쳤어. 명자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이틀 후 서윤 본사 앞 패션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 대표님 계세요? 패션 스쿨 지원하고 싶은데. 서윤이 쇼룸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뉴스 봤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이들이 쇼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가난해서 학벌이 없어서 꿈을 접었던 사람들, 모두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쿨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죠. 젊은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간 후 서윤은 대표실에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 사진. 엄마, 보고 있죠? 이제 전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청담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서윤, 간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 패션스쿨 개교식 날이었습니다. 강남 5층 건물, 입구 현수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서윤 패션스쿨. 10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나이도 학력도 배경도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패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흰 재킷. 안녕하세요. 강서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브랜드를 접었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2년간 부엌 앞치마를 입고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객석에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넘어진 후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교식 후 30대 중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대표님도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우셨어요?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보다 꿈이 더 컸으니까요. 서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날 저녁, 타운하우스 거실, 명자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윤 디자이너, 패션스쿨 개교, 100명에게 새 출발. 사진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봤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서윤이 정말 대단해. 지훈이 앉았습니다. 나 후회돼. 명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도야. 엄마, 나 내일 서윤이 만나러 갈까봐. 명자가 놀랐습니다. 뭐,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지훈아, 이미 늦었어. 알아. 되돌리려는 거 아니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 본사, 지훈이 1층에 서 있었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이것만 전해주세요. 지훈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한지훈 씨가 이걸 전하래요. 서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서윤에게 6개월간 매일 후회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던 것, 내 꿈에 관심 없었던 것, 엄마 편만 들었던 것, 너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 모두 후회된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비겁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늦어서 미안하다. 지훈.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지에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윤. 이거 전해주세요. 1층에서 지훈은 메모를 받았습니다. 짧은 글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는 문장.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본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지훈이가 왔었어요. 사과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전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전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스쿨에서 100명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께 드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 책상 위엔 내일 수업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서윤은 노트북을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위해. 밤은 깊어갔지만 서윤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방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 패션스쿨 첫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은 졸업생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흰 드레스에 금색 액세서리. 1년 전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졸업생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꿈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졸업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졸업장을 하나씩 수여했습니다. 100명 모두에게 마지막 학생. 1년 전 질문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성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졸업식 후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진이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회장 사모님 덕분입니다. 이제 파리 생각은 없으세요?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제가 필요한 곳이 여기니까요.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100명이 졸업했어요. 모두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전 행복해요. 서윤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라는 걸 알았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서윤 본사. 서윤은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명자 씨라고.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모습,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앉으세요.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에도 했지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윤이 열었습니다. 바느질 도구 상자였습니다. 1년 전 버렸던 그 상자. 내가 버리고 간 거야.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다시 주워왔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간 이걸 보면서 매일 후회했어. 서윤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것.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 명자는 일어섰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진심이야. 서윤은 명자를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바느질 상자를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기 위해. 그날 저녁, 서윤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새 컬렉션 뉴 비기닝, 모든 드레스의 작은 자수, 다시 일어서는 용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 기수 졸업생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첫 작품 완성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옷을 들고 왔습니다. 서윤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작품들, 모두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디자이너예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를 돕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윤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펼치고 꿈을 그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 디자이너 강서윤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